네, 19번 가겠습니다. 프린터 6페이지요. 네,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 이걸 이제 판례에서는 법률적 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법률적 장애, 법령상 제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물건 하자일까, 권리 하자일까? 네, 물건 하자. 그래서 경매로 기억하시면 돼요.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토지, 법령상 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무슨 하자로 보기 때문에 물건 하자. 근데 면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무슨 하자? 권리 하자. 그래서 19번은 물건 하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 20번 매도인의 물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례는 있다. 그래서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담보 책임에서는 그 손해배상 정할 때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거. 자, 21번 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뭘 해야지? 자, 우리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뭘 해야 돼요? 자, 법률 행위로 출발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 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근데 어디서 시작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죠. 여기는 뭘 해야 되고요? 등기 취득이고 이쪽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에요? 여기는 자동 취득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여긴 등기 취득이죠. 186조하고 몇 조? 187조. 그러면 여기는 자동 취득이고 등기 취득이 아니니까 여기는 뭘 하지 않아도 여긴 뭘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되겠지. 이쪽은 뭘 해야 되고 이쪽은 이쪽이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도 보시면 이건 법률 행위 얘기죠. 등기를 해야지 뭐해 그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조문이 있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유를 뭐하면 등기한 때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쪽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법률 규정은 뭘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상속 같은 거 말고 그 뻔한 거 말고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무슨 갱신이 있어요? 법정 갱신은 자동 갱신이죠. 무슨 갱신? 그럼 자동 갱신 됐으니까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지 않아도 이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뭐 하나 있을까요?
관습법 법지. 무슨 법지요? 관습법 법지. 관습법 법지.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볼까요?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다?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 그 다음에 한쪽 처분, 무슨 처분? 그 다음에 건물 무슨 특약이 없으면? 철거 특약이 없으면 갑은 뭘 취득한다? 관습법상 뭘 취득한다? 법지 취득해야 하네요? 했죠? 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뭐 할 때? 이 사람이 뭐 할 때? 등기하면서 자동으로 취득하겠지.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지.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냐고. 있다, 없다? 있다지. 왜? 아니, 법률 규정 취득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내가 힘을 갖고 있잖아. 갖고 있으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힘이 생기니까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어디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됐다는 사실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92조에 거기 등기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제3자 효력이 있잖아요. 이거 무슨 행위니까? 법률 행위 아닙니까? 22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런 걸 논리라고 해요. 뭐란다? 읽다 보면 문장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모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도 사실 문제 풀게 되면 선언 문제는 나오더라. 자, 23번 갑니다. 교환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당연히 지죠. 이 담보 책임은 어디에서 와요? 담보 책임은 어디서 와요? 전형, 비전형에서 옵니까? 낙성, 요물에서 옵니까? 쌍무, 편무에서 옵니까? 유상, 무상에서 옵니까? 출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96조 밑에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이니까 뭐가 와? 담보 책임 오지요. 쌍무 편매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동시이행은 체불의 이행지체랑 한 세트고 위험 부담은 이행 불능이랑 한 세트죠. 자, 그런데 597조에 보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재산권 서로 이전 약정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다르면 부적분을 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충금 들어가 있으면 매매예요, 교환이요? 교환입니다. 아시겠어요? 24번입니다. 보충 지급하기로 한 교환계약에서 보증금 미지급이 있다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건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제할 수 있죠. 이거 논리란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25번 갑니다. 교환 계약 체결 후 자신의 잘못 없이 자신의 건물이 뭐가 되면 멸실되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겠죠. 자신의 잘못 없이 자신의 건물이 뭐가 되면 멸실되면 뭐다? 채용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부담? 위험 부담. 26번 건물과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했다. 재산적 가치가 차이가 있어서 보증금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여전히 교환인가? 여전히 뭐다? 교환. 자, 임대차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네 번째 거 임대차 1. 건물 소유를 목조한 토지 임대차를 뭐 하지 않는 경우? 등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 보전 등기를 했다고 그랬죠.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정답은 생긴다. 여기 보세요. 무슨 임대차를 했는데 무슨 임대차를 했어요? 토지 임대차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 임대차는 뭐 하지 않았다? 네, 등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토지 임차인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뭐 지었다? 건물을 신축해서 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여기다 뭐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등기했다는 얘기죠. 건물 등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된 날짜가 신축된 날짜는 뭐 6월 1일이고 등기 날짜는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갑이 토지를 갖다가 혹시 담보대출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저당권도 등기 사항입니까? 등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축해서 여기 건물 등기 7월 1일 혹시 이 등기가 이 중간에서 만약에 설정됐으면 언제 설정됐으면? 설정됐죠? 자, 이 족보, 건물 등기 족보가 빨라요? 저당권 등기가 빨라요? 그러면 여기부터 오는 새로운 주인한테는 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언제 했다면 등기가 만약에 언제 했다면 만약에 7월 20일 했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됐다 한다면 그죠? 이쪽은 뭐 할 수가 없겠지만 이쪽은 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등기가 빨라야 돼?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지만 건물 등기가 빠르면 토지 관련된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늦으면 대항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지문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단 기준은 언제요? 건물 등기가 토지 관련된 제3자 등기보다 뭐 해야지만이 빨라야지 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에 을이 건물 지어서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저당권이 실행되면 뭐가 되면 이 저당권이 만약에 실행됐어요. 뭐가 됐다고? 실행됐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뭐 설정 당시에 그냥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아? 달라? 토지는 누구 거? 건물은 누구 거? 그럼 같아? 달라? 이거 달라? 그럼 뭐가 없어요? 법정 지상권은 없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잖아. 뭐가 빠르니까. 아니 여기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무슨 임차권 가지고 토지 임차권 가지고 뭐 하면 돼? 대항하면 되잖아. 뭐는 필요가 없어?
법정 지상권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됐어요? 다음, 이 저당권 실행할 때 일괄 경매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거? 뭐 설정 당시. 어디만 법지가 있어. 같을 때만 있죠.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이 뭐가 되면 뭐가 없어. 다르면 그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원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때 무슨 경매 가능성이 있고 전부 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낸 거 아니야, 지금. 빈 토지 임대차 해서 임차인이 거기다 뭐 짓고 건물 짓는데 건물 등기를 했다 이야기야.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등기가 그 뒤에 있다면 경락되면은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법지 얘기는 없지. 무슨 경매도 없어? 하면 안 되지. 그냥 뭐 가지고 임차권 가지고 대항하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꼭 건물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또 미정미적 뜨다가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꽝이지. 없잖아. 그러니까 건물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자, 2번입니다. 계약의 해지권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가? 일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가? 네, 모두. 임대인도 뭐 할 수 있고요. 해지, 이기, 연체 시대에 들어가겠죠. 근데 임차인도 해지할 가능성도 있죠. 일부가 멸실됐을 때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지. 그래서 일방이 아니고 누구다? 모두. 자, 03.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가 아닌가? 유익비는 계량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도 당연히 뭐가 있고 유익비가 있고 임차인도 유익비가 있겠죠. 밑에 조문 있죠? 310조 전세권자 상환 청구권은 유익비 다운표되어 있죠. 임차인 2항에 유익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심할 건 필요비는 건물 전세권에서는 없지. 임차인은 있죠. 자, 04.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요? 뭐 헤매지 말고 2차 헤매. 술 2차까지 먹으면 그 다음날 뭐 한다? 헤매. 그러니까 또 2차도 헤매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니까 이기, 연체, 해지도 아니고 차임, 증감, 청권도 아니고 그 다음 해지, 통고도 아니고 그 다음 뭐죠? 매수, 청권도 아니잖아요. 밑에 거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628조에 차임, 증감, 청권이 있죠. 색깔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 하나 예를 들었고 그 다음 뭐 있을까? 쭉 가다가 두 번째 줄에 635조 기간 약정 임대차 해지 통고 있죠. 네? 이게 2차예요. 2차. 뭐라고요? 아니 해지 통고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640조에 차면차와 해지 있죠. 네? 그 2기 몇 기? 그래서 그거 2차 차임 증감 청구권하고 뭐요? 해매가 밑으로 가면 나오죠. 뭐 나와요? 지상물 매수청권 643조 나오죠. 또 646조에 뭐가 나와요? 네? 부속물 매수청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아까 특징 잡아서 뭐였다고요? 2차 해매. 평면적 강행 규정의 대표를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잘 기억해두면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05. 필요비, 유익비 상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2차 해매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규정. 6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지출 즉 실가, 임대차 종료 실가, 종료 시. 7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이 약정은 유효한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유효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상 청구권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의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뭐해도 불리해도 뭐하다? 유효. 8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토지는 지상물로 가셔야 되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건물, 지상물을 사람하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건물은 뭐로 가시고 부속물, 토지는 지상물, 별거 다 냅니다. 매매와 교환의 출발점, 지상물과 부속물의 출발점 기억하시고 9번 갑니다. 건물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적법한 경우 임대인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 지금 뭐 했습니까? 임대인 뭐 할 때까지? 대금 지급 있을 때까지 건물 부지의 토지 사용료 임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있다가 정답. 10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습니다. 임차인, 자,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매수 청구권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논리의 문제죠. 소유권은 뭐 했어요, 지금? 그럼 이전했으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사람만 할 권리는 없죠.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근저당이 뭐가 돼 있다?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채권 뭐 때문에? 최고액 때문에 뭐가 설정돼 있다? 근저당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런 것이 붙어 있을 때, 자,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확정된 금액이 10억인데 확정된 금액이 7억으로 봅시다. 얼마라고요? 네, 시세는 9억입니다. 이때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을은 갑한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빨리.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당권이 붙어 있거나 말거나 뭐 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매각대금 있죠? 이 지상물 매매의 매매대금은 그죠? 자, 청구할 때 현시가 9억대로 청구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지금 여기 얼마가 붙어 있으니까 9억 빼기 7억 9억 빼기 7억
2억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걸까? 선택해 보세요. A, B 빨리 선택하세요. 네, B가 아닙니다. 뭐다? 9억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요? 그러면 이 사람이 9억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이때 갑은 뭐라고 하느냐? 너 등기 지어가지고 와라. 내가 뭐 줄 테니까. 아니 뭐 줄 테니까. 9억 줄 테니까 저거 뭐 하는 거? 저 등기 뭐 해놓고 등기 말소 해가지고 와라라고 뭐 하셨다는 거다. 항변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돈을 누가 갚는 거예요? 갑이 미국 갚아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으로 가서 뭐 해서 갚아서 깨끗한 등기 갖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뭐가 설정돼 있어도 근저당이 설정돼 있든 안 돼 있든 매수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매매 대금은 뭐가 아니고 매매 대금에서 저기 채권에 뺀 금액이 아니고 현재 시가야.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네 돈으로 그거 뭐 해서 갚아서 지워서 깨끗한 거 갖고 오면 그때 줄 때라고 뭐 하면 된다. 항변하면 된다. 11번에 그런 말들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12번 임차인의 채불로 해지가 됐습니다.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매수청권은 잘못이 없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13번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일시 사용이 면벽한 임대차에 적용한다? 네, 적용됩니다. 이제 부속물은 안 됩니다. 모르는데도 아니 일시 사용하더라도 필요비나 개량 비용을 지출했으면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3번 맞는 지문이에요. 자, 14번 뭐라고 붙어 있을까? 이상한 말 붙어 있어요. 항변권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하나는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과 항변권은 항변권이 없어요. 그걸 서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퉁퉁 치서는 뭐예요? 안 된다. 그 이유는 갑의 채권은 뭐가 붙어 있고 을에 뭐가 붙어 있고 항변권이 붙어 있고 을의 채권은 갑에 뭐가 없어요? 항변권이 없어요. 이때 갑이 이렇게 치자 그러면 괜히 누구 것만 날라가. 항변권 날라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뭐라 한다? 항변권 붙은 채권,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럼 괜히 거기다 뭐라고 또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자산과 뭐가 있어요? 수상. 무슨 말을 갖다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 질문할게. 여자분들. 네. 결혼 후에 예? 자, 남편이 자상해요? 자상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자상 안 하지. 예? 근데 또 요즘 또 남편이 수상해 수상하지 않아. 그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결혼한다는 남편이 뭐야? 옛날에 자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야?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근데 좀 부부 세계 보더니 또 이상해졌어.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의심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뭐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땐 내 거고 나올 땐 뭐다? 남의 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기억해 뭐라고? 남편이 요즘 자상하지 않아? 자상하지 않아. 그러다 또 뭐해 또? 수상까지 해. 그죠? 그 뭐예요? 항변권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항변권 붙은 채권,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고 들어갑시다. 뭐라고? 요즘 남편이 어떻게 하다고? 거꾸로 해도 남자는 거꾸로 하면 되잖아. 요즘 부인이 자상하지 않고 요즘 또 부인이 또 뭐예요? 수상해. 좀 더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지금. 자상하지 않다. 그런데 또 뭐까지 해? 수상하다. 됐어요? 14번은 그렇게 해서 갑시다. 15번 건물 소유를 목자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했죠. 하여튼 족보는 하나 갖고 있지.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아까 했던 겁니다. 16번 전대차 무슨 시? 종료시. 전차인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전차인이 아니고 전대로 해서 전대인으로 고치세요. 사람 이름을 할게요. 전대차 종료시 전차인 병 쓰세요.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전차가 아니고 전대인을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매매를 임대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자 생각해봐요. 갑이 을한테 뭐 했다? 임대했다. 동의해줬어요. 전대했어요. 이때 병에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을 동의 얻어서 병이 거기다 부속시켰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사라 이야기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갑이. 난 뭐 한 적이 없는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 사고 안서가 주체는 누구요? 갑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밑에 조문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647조. 전차인 병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토지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 병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자 누구의 동의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 동의지. 그러니까 누구 동의가 아니고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전대차 종료시 누구한테? 을이 아니고 누구한테? 갑한테 매수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도 누구 동의는 필요가 없어. 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다? 갑이라고.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별거 다 낸다니까. 사고 안서가 누구 마음이니까? 갑이니까. 누구의 주체가 누구다? 갑이다. 누가 아니고? 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17번 갑니다. 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차인데 방 하나 정도를 뭐예요? 방 하나를 전차인에게 뭐예요? 사용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조문에 있다는 얘기죠. 맨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있나 보다. 몇 페이지야? 다음 페이지 632조 있네요. 임차 건물의 무슨 부분을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전 3조 규정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 부분을 임대할 때는 주인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무슨 사유도 아니다. 해지 사유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조문 얘기한 겁니다. 네, 18번 무단 뭐한 경우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가 뭐하는 동안
존속하는 동안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단전대했다고 그랬죠? 임대차가 존속, 이게 포인트야.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하지요. 존속하면 여전히 갑은 을한테 뭐를 받을 수 있다? 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상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해야지 맞겠지. 19번 무단전대한 경우 전대인을 하고 전차인 병세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확정 유효이다? 확정 유효지. 단 을병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지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뭐다? 확정 유효. 유동적 무효는 딱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총칙에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 또 무슨 지역, 허가 지역, 그 두 가지가 대표지. 1번 있는 거, 1번에서 노는 거, 뭐다? 무권 대리하고, 뭐하고? 허가 지역. 그래서 추인하면 4번 가고, 거절하면 2번 가고, 허가 나면 4번 가고, 허가 안 나면 2번 가는 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취소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취소는 유동적 유효. 1번 불확정 무효가 불확정 무효이지 않습니까? 불확정 무효가 유동적 무효면 3번 유동적 유효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불확정 유효를 뭐라 할 수 있다? 불확정 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는 문제풀이 들어가죠. 뭐 들어간다? 문제풀이 들어가고 오후에 민사특별법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음 주 오후에 오전은 뭐 하고 문제풀이 하고 오후에 뭐 한다? 민사특별법 아직 하나 못했잖아 지금. 다음 주 몇 시부터? 3시부터. 몇 시부터?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다음 주 뭐 갖고 온다? 요거. 문제. 그죠? 그리고 힘들어도 뭐 갖고 오세요? 요약집은 가져오지 마시고 기본서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 무슨 서? 기본서하고 뭐하고? 요약집 없어. 우리는 뭐 없어? 요거 문제집. 그래서 제가 먼저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뭐하고 다시 한번 딱 체킹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서에서 자꾸 왔다 갔다 붙여갑시다. 아셨어요? 네, 기본서 갖고 오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